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목고 1학년 조지영국어학원 담당 강사인 이지웅입니다. 자, 지난주에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잘 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못 본 친구도 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미 끝난 시험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2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통해서 한 달 후에 또 보게 되는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지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문제를 좀 세세하게 내겠구나.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또 높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세하게, 그리고 외부 지문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시험 문항 구성은 1학기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객관식 25문항, 그리고 서담형 문제가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그 등급컷을 갈랐던 문제, 4문제 정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문법 문제였는데요. 아마 선택지 1번, 3번, 5번에서 헷갈리진 않았을 겁니다. 보통 이 학생들이 오답을 고를 때 2번 선택지를 좀 많이 고른 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인용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항상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쓴다는 것은 다들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직접 인용은 라고를 쓰고 간접 인용은 고를 쓰죠. 근데 2번 선택지를 보면은 니은을 보면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로 냐고를 쓴다라고 했는데 냐고가 이 인용의 부사격 조사는 아니잖아요. 이때 냐는 먹었냐, 봤냐 할 때 어간 뒤에 붙는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어미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한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 9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외부 지문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보기의 청산, 즉 청산배국의 청산과 의미가 같은 시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청산배국의 청산 같은 경우 현실의 도피처 또는 이상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일단 학생들이 가하고 나는 바로 지어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저도 시험 대비를 하면서 황진이의 다른 시조로 해서 가나 시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황진이 시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기생들이 불렀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식이 모두 다 사랑, 그리움, 이별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 나를 고르고 다, 라, 마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서 라시가 누가 썼습니까? 이황이죠. 거기서 조금 힌트를 받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라시는 예전 문제부터 많이 나오는 떡밥 문제라고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자연친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여기서의 청산, 유수라고 하는 자연은 늘 변함없는 존재로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적 대상,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변함없는 자연처럼 우리가 학문을 수양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연친화 또는 이상향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하고 말을 골랐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객관식 19번 문제입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참 많이 다뤘던 발상하고 표현법인데요.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황진이 시에 나오는 주된 표현 기법은 아시다시피 관념, 시간과 운명, 죽음 이런 어떤 관념, 추상적 대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또는 만질 수 있도록 구체화한 표현을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제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동여맸다라고 하니까 마치 만지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존재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관념,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택지의 세 번째 줄도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인 대상으로 바꿨죠. 그런데 2번 선택지 보면은 눈썹 같은 반달이라고 했는데 반달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달이 어디에 중천 하늘에 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관념을 구체화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시각적인 대상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택지를 고를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이게 서담형 4번 문제인데 이게 가장 창의적인 문제였습니다. 원래 신문고에서는 이런 창의적인 문제를 그전부터 좀 자주 내는 편이었어요. 저랑 학생들이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몇 번 다뤘었는데 이런 창의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냈기 때문에 대비도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런 창의적인 문제는 선생님들이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이 문제의 조건만 잘 읽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과 관련해서 이 종장을 이 여름이라고 하는 주제와 엮어서 만드는 건데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보 같은 경우에는 5음절 이상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기 1에 나왔잖아요. 단지 이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 초장은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이 4음보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 같은 경우에는 2음보, 2음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종장은 음보별로 즉 4행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것을 이 보기의 밑줄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만 파악을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 조건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 중간고사 문제의 특징인데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외부 지문. 그리고 기본적인 어휘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문제에서 서담형 문제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습지와 기본학습 문제지에서 변형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이런 중간고사 문제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 기말고사는 이 시험 범위상 중세국어 문법 문제가 주를 이룰 거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학 지문이 하나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때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문법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 개념에 대한 정확한 숙지.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인용의 부사격 주사라고 하고 고을을 썼다.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제발 외워야 하는 것은 좀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신문고는 학습 활동에서 이 서담형 문제로 한두 문제는 꼭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습 활동 문제를 좀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항상 그렇죠.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교과서와 학습지 그리고 선생님 필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충분히 기말고사도 물론 중간고사보다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가 근데 남았잖아요. 비록 중간고사 좀 아쉽게 치렀다고 하더라도 기말고사에서 만회하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성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성장해 있고 그리고 충분히 나중에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목고 기말고사 대비는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서 성장한 모습을 기말고사에서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